여러분 또 한 주 만에 저희가 또 수업 시간에 뵙습니다. 오늘은 7주차, 그렇죠? 자기계발 능력 7주차 수업을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아인식 능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아인식,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아인식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여러분들의 어떠한 능력을 개발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자아인식 능력은 이 능력이 함양되어 있는 학생과 이 능력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학생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자신의 흥미, 적성, 특성, 이 부분을 아냐 모르냐예요. 근데 이따 강의 이제 중반부에 나오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지하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흥미와 적성과 특성을 이것을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의 방법, 그 다음에 제3자가 이제 느끼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 다변적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다음 단계에 이제 자기 개발적 관점과 일단 경력 개발 이런 부분을 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정체감을 확고히 하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능력, 자아인식 능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정체성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따 얘도 나오겠지만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될지, 그 직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와 이제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5년, 10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과제물 제출하셨죠? 5년, 10년, 20년 앞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목표를 잡았을 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성장 동력과,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안 겪고 여러분들이 그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자아인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자아인식은 이제 직업 생활에서 자신의 요구를 파악하고 나의 니드가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능력, 기술을 이해하고 나의 가치를 확신하는, 그렇죠? 나를 확실하게 아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고, 그 다음에 나의 단점은 뭔지 알아서 그걸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이 팀, 그렇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 팀의 성과를 높이는데 여러분들이 이바지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게 되면 어느 팀의 구성원으로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역할을 하고 하나의 뭔가 그 부속품, 중요한 핵심 부속품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예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예를 읽어드릴게요. 직업인들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맞는지 여러분들의 이제 자아인식을 확실히 됐나 안 됐나를 판단하는 거죠. 이제 나의 적성에 맞는지 고민해본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죄의 과장은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보았지만 보험 판매라고 하는, 그렇죠? 세일즈라고 하는 자신의 일이 자신의 성격과 능력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특성을 아는 것은 자기 개발의 첫 걸음이다.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JC 같은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자아인지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잘 못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내게 됐을 때, 만약에 이 보험 세일즈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나의 적성과 맞지 않다, 그럼 이 잡을 선택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JC가 이제 이 자아인식 능력을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회에 나갔고 이 잡을 선택했을 때 이 J가 감내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 자체는요, 이제 그거죠. 이
보험 세일들 통해서 나의 능력이 늘어나지 않는 그 시간의 기회비용을 손해를 본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자, 그래서 아까 내용을 보면 이제 보험회사, 아까 제이 과장 얘기 계속하는 거죠. 보험회사에 다니는 제이 과장은 이번 달 초에 원대한 목표를 수립하였다.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번 분기 보험 판매왕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 목표 좋습니다. 목표 좋아요. 그런데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성과가 없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험을 판매하려고 해도 주변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한다는 것에 너무 수줍기도 하고 이게 적성에 안 맞는 겁니다. 그죠? 자신의 보험 상품을 잘 알고 있는 자신감에서 출발하였지만 날마다 허탕만 치고 아침부터 밤까지 발품만 팔고 있다. 그렇죠? 사실 제이 과장은 판매라는 직업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이미 결정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돌릴 수 없고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많은 케이스를 보시게 됩니다. 나의 적성과 안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앞만 보고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그 명백히 나눠야 돼요. 하고 싶은 거와 내가 잘하는 거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변화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기준점을 서서히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이면 더 좋죠. 그래서 저는 이런 또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뵙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이제 조언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어떠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나의 잡이 무엇인가, 나의 적성이 무엇인가 찾을 때 많은 그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글로 보던 아니면 누구한테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아보던 아니면 뭐 사례를 보던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단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잡, 여러 유형들의 잡이 있어요. 연구, 개발, 아니면 세일즈, 아니면 뭔가 뭐 허드렛 일, 여러 가지 행정, 그죠? 많아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나의 적성 부분에서 국한된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짧게. 그러니까 알바를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는 뭔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점, 내가 잘하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짧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어떠한 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평생 직업, 물론 평생 직업이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지만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잡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매진하고 집중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해야 될 거와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전공을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공들이 다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는 전공이겠지만 그 전공을 또 어떠한 잡 스타일로 푸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선배와 그쪽 계통의 또 사회적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직접 몸소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교재에 나온 내용을 또 간단하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 굉장히 간결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죠. 너 자신을 알라. 그 다음에 중국 손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렇죠. 그만큼 내가 정말 나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그걸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이 뭐 한번 필기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가치와 신념, 가정, 태도 이런 것들의 각각의 단어에 따라 워드에 따라 여러분들의 기준을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단계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항상 적어가면서 단계별로 발전되는 것을 적어가는 게 여러분들을 알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직업인으로서 자아 인식이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의 자아 정체성을 아주 객관적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3자가 생각하는 이 여러 가지가 일체가 되는 그 자아 정체성을 찾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게 하여튼 핵심입니다. 이것을 찾아져 있는 캐릭터와 이것을 아직 찾고 있는 캐릭터, 그 다음에 영원히 못 찾는 캐릭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살에 찾았다. 25살, 30, 35, 40 아니면 70, 80에 찾았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빠르고 그 다음에 너무 무턱대고 정확성이 결여되는 속도는 필요 없어요. 정확하고 신속 정확하게 찾는 게 가장 여러분들의 이 성공을 높이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올바른 자아 인식이 어떠한 거에 이제 영향을 주느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자아 정체감, 그다음 성장 욕구 증가, 자기 개발 방법 결정, 개인과 팀의 성과 향상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의 올바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가 어렸을 때 도덕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자, 과연 설문을 하게 되면 해보면 나를 알기 위한 설문을 합니다. 근데 설문을 통했을 때 이면이 존재, 이면.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제3자가 얘기하는 바른 생활과 내가 생각하는 남이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진짜 하고 있는 나의 생활과는 여러분들이 설문을 통해서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면적인 게 존재한다. 그 이면을 굉장히 갭을 줄여야 진정한 올바른 자아 인식을 여러분들이 도출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탄탄한 초석이 돼서 여기에 이 네 가지뿐만이 아니라 엄청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바닥이 튼튼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자아 구성에는 보면 내면적 자아가 있고 외면적 자아가 있어요. 내면적 자아는 아까 말씀드린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따 뒤에 나오지만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IQ 테스트도 할 때 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IQ 테스트와 그 다음에 적성 검사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많이 해요. 그때 한 검사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게 집중해서 사실을 적어 당연히 그렇게 설문을 했겠지만 이제 그랬다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고 더 디테일하고 정확성 높이는 검사를 나중에 또 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례 우리가 또 이제 L씨의 사례를 보는데 L씨는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다들 남들이 얘기하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알고 있는 모습은 차이가 있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일이 왜 생기는 것일까?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도 있을까?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은 스스로 파악하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자,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제3자한테 물어보는 방법, 여러 분야를 통해 제3자의 관점을 설문을 받는 것도 있고 동일한 기준을 내가 설문하는 것도 있으면 두 개의 갭이 있어요. 그 갭을 맞추는, 그 갭의 차이는 뭔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고 이걸 찾아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방법으로는 이 표준화된 검사 도구, 이따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심리 검사 이런 걸 비롯해서 여러분 웹상에 굉장히 많은 설문 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성, 가치관, 여러분들의 자아 인식적 특정 이런 부분들을
설문을 통해서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객관화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아를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또 한 가지 이제 방법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사례를 보면 여러분 이런 우화는 굉장히 아주 아기 때부터 많이 봤던 내용일 텐데 이게 우리한테 이제 또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죠? 결론이 뭐예요? 여기서의 내용이 이 장님이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코만 만지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 몸통 여러 가지 전체를 볼 수가 없는데 그 부분만 만지면서 코끼리는 어떠니라고 물어봤을 때 다 표현, 느낌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나무통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붕붕 치는 북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넓은 벽과 같아요. 책상과 같아요. 뿔과 같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보는 관점, 이 장님의 여러 가지 포지션에 따른 이 경험하고 있는 이 장님의 궁극적 아주 마이크로한 요 포지션만 보고 그것을 전체로 해석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우화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장님의 한 포인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코끼리라고 하는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어도 전체를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작은 부분이 일반화의 오류를 하지 않는 자그마한 걸 꼭 넓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각도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다각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아주 큰 사례죠. 아주 간단한 사례긴 하지만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아 인식에 이제 네 가지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타인이 아는 나, 그러니까 제3자가 나를 봤을 때 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내가 셀프적 관점, 내 자신이 나를 아는 관점. 이게 공개된 자예요. 공개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남이 나를 생각했을 때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 같은 인식, 인정, 자아 인식이 같은, 캐릭터가 같은, 차이가 없는 이게 공개된 자아. 요거만 있다면 그리고 요 부분이 큰 갭이 없으면 참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걸 이제 찾은 부분이 아주 여기 굉장히 팩트, 객관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네 가지가 공존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몰라. 나에 대해서 나는 나는 참 친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 아니야, 넌 친절하지 않아. 굉장히 불친절하고 무뚝뚝하고 뭔가 사람과의 갭이 있어 라고 제3자는 생각을 해요. 이게 눈먼 자아예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다른 사람, 즉 갭이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게 눈먼 자아죠. 그리고 이건 이제 내가 나에 대해 잘 모르는 거죠. 숨겨진 자아. 타인은 내가 굉장히 친절한 줄 알아요. 왜? 겉으로는 친절한 척을 하니까 친절하게 하지만 그러나 나는 정작 친절하지 않지만 일부러 속은 친절하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 사람 참 친절하네. 이게 바로 숨겨진 자아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요 세 번째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내용을 다 오픈하는 게 지난 시간에 그 얘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지만 다 오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특성,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대방한테 상대방과 게임을 하면서 오픈하는 부분이 또 전략적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그래서 이 숨겨진 자아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매 강의 때마다 제시하는 방법이 양파와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양파. 자, 무슨 얘기냐? 이 양파라고 하는 부분이 말이죠. 까도
까도 새로운 하얀 속살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양파 다 까보셨죠? 맵긴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게 뭐냐면 양파라고 하는 부분이 까면 깔수록,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숨겨진 자아를 하나씩 보여줄 때 상대방이 긍정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 상대방이 이거 너무 이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 실망이네, 이 관점이 아닌 이 사람 이런 능력도 있네, 이 사람 생각보다 더 친절하네, 이 사람 굉장히 더 인간적인 면이 있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이제 숨겨진 자아를 하나씩 보여주는 전략,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쓰면 좋은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아무도 모르는 자아. 타인도 모르고 나도 몰라. 참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있는 아무도 모르는 자아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설문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 가본 상황, 안 가본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극한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닥쳤어요. 기아, 만약에 정말 이제 여러분들 굶주려 죽을 수 있는 기아적 극한적 상황을 갔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면 안 가면 안 나타나요. 그런 거를 지금 나타나봐, 안 나타난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자아는 여러분 설문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 서베이, 여러분 심리적 관점의 그런 툴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내가 앞으로 이랬을 때 이러한 능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근데 정확성은 좀 떨어져요. 타인도 검증이 안 되고 나도 모르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과 가중치와 가치관이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난 잘하는 게 없어 라고 지금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무조건 아무도 모르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의 블루칩, 여기에 혹시 여러분들의 앞으로 더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큰 성장 동력이 되는 여러분들의 자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 그래서 너무 상실하지 마세요. 여기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는 나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아는 나를 확인하는 첫 번째, 성격이나 업무 수행에서 장단점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여기 지금부터 얘기하는 요 물음 자체는 여러분들이 꼭 교과서에 나와 있겠지만 요 물음 자체들은 여러분들이 꼭 적었다가 항상 여러분 자신한테 되물으세요.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들 자신을 되물어 보세요. 이 여러분들 자신을 되물어 봤을 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답을 하고 이 질문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자유롭게 해준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자아 인식 능력을 향상하고 개발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현재 내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능력은 무엇인가? 나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찾잖아요. 여러분들은 보완하면 돼요. 더 개발하면 돼요. 더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방법을 달리하면 돼요. 그래서 부족한 능력을 찾으면 돼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조직, 어떠한 잡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인가에 따라 다 틀린 능력이죠. 이 부분. 자, 세 번째, 내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의 이제 흥미, 적성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성장 동력을 줄 수 있는 파트예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뭔가 더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의 더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곳을 갈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나는 직장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의 가치로운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턱대고 목표를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방향성을 모르는데 사회 통념상 이 목표가 좋다, 여기로 가자, 다 가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만족감과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가서 후회할 수 있는 확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진짜 목표는 뭔지를 잘 밑바닥부터 탄탄하게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상사, 동료, 부하 직원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의 또 관점에 따라 틀려지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 직장과 학교 그만두면 나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해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직장을 다니다가 그 직장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서 같이 행동을 옮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향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쉽게 얘기해서 이거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책. 근데 그 대책이 무턱된 감정적 대처가 아닌 여러분들의 자신을 잘 알고 이제 여러분들의 포커싱 돼 있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누구도 물론 우리가 사회에 가시게 되면 지금도 좀 컨설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이 길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컨설팅이 있지만 그건 100%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인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직장에서 저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평소에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근데 사회에서 이렇게 물어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첫인상과 지금 생활이 굉장히 뭔가 이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그 인성은, 그러니까 이 자아 인식은 약간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걸 믿지 마시고 가족이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고, 근데 가족도 정확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도 약간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친한 친구, 옆에 동료, 옆에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정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당신이 창업을 한다면 저와 함께 일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대방 여러분들한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상대방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저랑 일해요. 창업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흔쾌히 고맙습니다. 근데 약간 생각 좀 해보고 저가 아직 창업할 때가 안 됐으면 여러분들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이게 참 상대방의 생각을 바로 표현하기 되게 좋은 거죠. 당신은 나를 처음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 첫인상이지만 이 첫인상은요, 진짜 첫인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같이 생활하지만 생활하면서 나온 인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인식적 부분이 복합적으로 정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표현만 처음 본 첫인상이라 하지만 처음 봤을 때와 바뀐 부분과 같이 이제 믹스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제 그 표현하는 방법 중에 제3자가 봤을 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하여튼 우리 1교시는 이렇게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2교시에 이제 계속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